6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부터는 3단원 소수의 나눗셈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학 시간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왼쪽에는 우리가 2단원 각기둥과 각불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단원부터 배울 소수의 나눗셈은 이제 어떤 도형이나 입체 도형, 평면 도형보다는 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내용, 특별히 나눗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수학 교과서는 48쪽, 49쪽입니다. 48쪽에 왼쪽에 있는 교과서 부분을 펼치시면 여기 아래와 같은 부분이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우리 반 친구들의 50m 달리기 기록이 있대요. 반 친구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친구들 전부 50m 달리기 기록이 있는데 우리 반의 50m 달리기 기록의 평균을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평균 구하는 방법은 전에 공부했죠. 우리가 주어진 자료의 값을 모두 다 더한 다음 그 자료의 수, 예를 들어 자료가 4개다. 그러면 4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그 결과,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의 평균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 친구들의 50m 달리기 기록을 전부 다 더한 다음에 그 친구들의 명수로 나누어 주면 우리 반의 50m 달리기 기록의 평균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달리기 기록이 소수로 나와 있대요. 예를 들어 50m 달리기 기록이면 대략 8.5초, 9.4초 이 정도 나왔을까요? 혹은 10.3초 이런 식으로 소수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수를 자연수로 어떻게 나눌지 이번 단원에서 이런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48쪽, 49쪽을 펴봅시다. 48쪽, 49쪽에 보면 지금 과학축제가 열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스가 있는데요. 여기 위에 쪽에 보면 황토 염색 체험 부스가 있어요. 지금 황토로 염색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어떤 천을 염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황토가 있고요. 그래서 이 천을 나누려고 하는데 길이가 2.5m래요. 이와 같은 천을 반으로 나누면 몇 미터가 될지 2.5m가 되는 천을 절반으로 나누면 1m보다는 조금 더 많겠죠. 왜냐하면 2m를 절반으로 나누면 1m가 되니까요. 그런데 2.5m니까 1m보다는 조금 더 길 것 같아요. 그래서 1m보다는 길고 2m보다는 약간 작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여기는 무게 재는 체험을 하고 있네요. 1g 분동 6개와 0.1g 분동 4개를 둘이서 똑같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까? 분동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무게추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이 분동인데요. 무게추. 위에 있는 것이 1g짜리 같아요. 더 크죠? 아래에 있는 것이 0.1g짜리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똑같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지 똑같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죠. 이 3개 그리고 이 2개 여기도 3개, 2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부분은 3g 그리고 0.1g짜리 분동 2개니까 0.2g 총 3.2g이 되겠죠? 빨간색도 똑같죠. 개수와 종류가 똑같기 때문에 빨간색도 3.2g이 됩니다. 이렇게 둘이서 똑같이 나누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향초 만들기 체험이 있는데 여기 향초 만들기 체험에도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죠. 그래서 재료를 나누거나 분배하거나 할 때 소수를 가지고 나눗셈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용해 실험 체험. 우리가 용해라고 하는 건 과학 시간에 여러분 공부했죠. 지금 녹이려고 하는 것은 설탕입니다. 물에 설탕을 녹이려고 하는데 설탕의 무게는 몇 배 차이 날까? 지금 여기 물이 있고요. 설탕이 여기 저울에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도 혹시 설탕의 무게가 보이나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있는 설탕은 15.24g
그리고 두 번째 저울에 있는 설탕은 4g입니다. 그러면 무게가 몇 배 차이가 날지, 예를 들어 설탕 4g의 4배를 하면 16g이 되거든요. 그런데 15.24g이니까 4배까지는 안 되죠. 그런데 4g의 3배 하면 12g입니다. 12g보다는 확실히 더 많아요. 그래서 설탕의 무게는 약 3배에서 4배 사이에 있다 정도로 찾아줄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설탕의 무게가 몇 배 차이 날지 그와 같은 내용을 이번 단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4학년 1학기 때 공부했던 곱셈과 나눗셈, 특별히 여기 이 나눗셈을 가지고 이번 단원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5학년 2학기 때 공부했던 소수의 곱셈, 특히 이 소수에 대해서 나눗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배운 내용은 수학 익힘 31쪽에서 간단하게 풀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연수의 나눗셈 그리고 소수의 나눗셈 어떤 관계가 있을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지 살펴볼 거고요. 소수점 위치가 바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소수에는 항상 소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알맞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소수 나누기 자연수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지, 우리가 48쪽, 49쪽 살펴본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과학 체험을 할 때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또 어떤 경우에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 익힘 3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수학 익힘 31쪽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이미 공부한 내용이거든요.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1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162 나누기 27이 있는데요. 이것은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죠. 162 나누기 27을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27, 16 안에 들어가지 않죠. 162 안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림을 해서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대략적으로 6 정도, 27이 6번 들어갈 것 같은데 계산을 해볼게요. 7, 6에 42, 6, 2, 12 하면 162, 27 곱하기 6이 정확하게 나오죠. 따라서 나누어 떨어지고요. 그래서 해당 나눗셈의 몫은 6이 되겠습니다. 396 나누기 306, 아니 36이요. 396 나누기 36. 먼저 39 안에 36이 한 번 들어가죠. 따라서 36 써주시고요. 여기서 남은 3, 그리고 6. 36 안에 36이 한 번 들어갑니다. 따라서 36 곱하기 1 해서 36, 0 되고요. 나누어 떨어지는데 몫은 11이 되겠네요. 2번, 분수를 소수로,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여러분 10분의 3이라고 하는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여러분 처음 소수 배울 때 10분의 1 이것을 0.1로 나타낸다고 했죠. 10분의 1을 0.2 이와 같이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10분의 3은 이런 규칙에 의해서 0.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역시 이미 배운 내용이고요. 5분의 9 이것을 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분모를 10, 10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어야 하는데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도 분수의 크기는 변하지 않죠. 따라서 분모에 그리고 분자에 2를 곱해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모를 10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이것을 계산하면 10분의 18이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18을 소수로 표현하면 1.8이 되죠. 이렇게 바로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10분의 18에서 대분수로 표현하면 1과 10분의 8이 되고요. 이 10분의 8이 0.8이죠.
따라서 앞에 있는 1과 합쳐서 1.8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 소수를 분수로 표현해 볼 것인데요. 우리가 이와 같은 분수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죠. 따라서 분모 100, 분자는 그대로 45, 100분의 45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소수 둘째 자리까지 이 소수를 공부를 할 때도 100분의 1, 이것이 0.01, 그리고 100분의 99, 이것이 0.99, 이와 같은 규칙에 의해서 0.45도 100분의 45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소수 둘째 자리 공부할 때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이대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분모 분자를 모두 5로 나누어서 20분의 9, 즉 약분을 해서 20분의 9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기약분수 형태로요. 2.6, 이것을 분수로 표현하면 10분의 26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대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2로 약분을 해서 5분의 13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3번, 소수를 분수로 바꾸어 계산해 보세요. 3 곱하기 0.6, 자연수와 소수의 곱셈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0.6을 분수로 나타내면 0.6은 10분의 6이죠. 따라서 자연수 곱하기 분수에서 이 자연수는 분자와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0분의 3 곱하기 6, 3 곱하기 6이 18이 되고요. 10분의 18은 1.8 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 나타냈던 것과 똑같죠? 4번,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12분의 7 나누기 14. 우리가 여기서 분수의 나눗셈이 있을 때 이와 같은 나눗셈은 12분의 7, 이 나눗셈을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이 14를 14분의 1로 써줄 수 있다라고 공부했습니다. 1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분수의 곱셈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분수의 곱셈에서 분모는 분모끼리, 그리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라고 공부를 했으니까요. 12 곱하기 14를 계산하면 12, 14 곱해주면 20, 아니죠. 48, 12 해서 168이 나오고요. 이것을 지우고 네, 분모가 168이 나오고 분자는 7이 나옵니다. 168분의 7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분모 분자를 7로 약분을 해주면 24분의 1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15분의 4 나누기 6, 이것도 같은 원리죠. 15분의 4에서 나눗셈을 곱셈으로, 나누기 6을 곱하기 6분의 1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우리가 90분의 4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것을 약분을 해주면 2로 약분해서 45분의 2로 쓸 수 있겠습니다. 5번, 소수점 위치를 생각하며 계산해 보세요. 2.34에다가 10을 곱하면, 우리가 10을 곱했을 때 소수점의 위치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합니다. 23.4. 2.34에 100을 곱하면 소수점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2칸 이동합니다. 2.34 곱하기 1000을 곱하면 소수점의 위치가 3칸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요. 사실 이 0의 개수만큼 소수점이 위치가 이동한다. 그것을 공부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3칸을 이동을 하니까 빈자리가 하나 있죠. 빈자리에는 0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2340이 되겠네요. 여러분 이거 다 공부한 내용이죠. 처음 지금 배우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는 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